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수의사분들도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 한번 다뤄볼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계절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모기, 이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심장사상충, 그 심장사상충 중에서도 이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모기가 전파하는 심장사상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정말 많이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걸리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병인데, 이 심장사상충은 단계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1, 2, 3, 4단계가 카발 신드롬인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는 이제 증상이 없는 무증상, 2단계는 영상학적인 변화만 있는 2단계, 클래스 2단계, 3단계는 증상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 4단계는 카발 신드롬, 이제 심장사상충의 말기 단계를 우리가 카발 신드롬 클래스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제 심장사상충들을 수술하는 수많은 병원들에서 어떤 단계에서 수술을 하느냐, 바로 이 클래스 4단계 카발 신드롬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심장사상충을 수술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전국에서 10곳에서 많게는 20곳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각 지역마다 최소 2-3군데 이상씩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장사상충을 수술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본 그런 병원들이 전국에 못해도 50곳에서 많게는 100곳 정도 이르는 것 같아서, 지금은 보호자분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그 지역에서 조금 이제 큰 병원으로 가시면 웬만하면 심장사상충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심장사상충 수술 어떻게 하는지 약간의 노하우, 그리고 수의사분들도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그런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들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가 이제 심장사상충에 걸렸다라고 합시다. 1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증상이 없을 거고, 2단계도 증상은 거의 없어요. 3단계부터 이제 간헐적인 기침을 하다가 3단계 말기가 되면 배가 나오고, 이제 4단계가 되면 혈뇨를 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제 3단계 말기나 아니면 4단계일 때 병원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 심장사상충에 걸려있는 아이가 카발, 마지막 단계다.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도구들을 쓰느냐, 바로 이런 도구들을 씁니다. 자, 보이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포장을 해뒀죠. 실제로 이제 요거는 내시경 포셉이에요. 내시경으로 이제 하는 바스켓 포셉인데, 이 바스켓 포셉이 조금 작은 거, 거의 저희는 한 2cm 정도 되는 직경, 총 길이가 2cm 혹은 1.5cm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요 3가지의 준비물만 있으면 심장사상충을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벨트가 맺어 있죠. 여기에 이제 경정맥이 있잖아요. 이 경정맥을 이제 저희가 노출을 시켜요. 심장사상충을 수술을 할 때는 조금만 열지 않습니다. 많이 엽니다. 많이 열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인시전을 해서 절개를 해요. 열고 난 다음에 수의학 저서나 아니면 외과책에서는 경정맥을 블레이드로 약간 찢어서 그쪽으로 이제 포셉이 들어가죠. 포셉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내는 수술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단점이, 일단은 첫 번째는 혈관이 그대로 찢어지면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두 번째는 블레이드로 이제 칼집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양쪽을 스테이 수초로 들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장사상충은 적어도 여러 번, 최소 5-6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잡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블레이드로 표시를 해버리면 이제 내가 피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은 카테터로 구멍을 냅니다. 혈관이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인트로듀서 시스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인터벤션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떤 인터벤션이냐, PDA 시술하거나 아니면 PS 시술하거나 혹은 이제 투석 같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 그런 투석 이런 케이스 있을 때 쓰는 인트로듀서 시스인데, 여기 들어있는 이제 다일레이터가 있죠. 저희 병원은 이제 다일레이터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다 합쳐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쓰고 또 버리고 또 새로 또 모아놨다가 또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인트로듀서를 4프렌치부터 큰 7프렌치까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혈관을 카테터로 구멍을 뚫고 그 사이를 다일레이터가 4프렌치부터 7프렌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을 넓혀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요 다일레이터에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철사처럼 있는 요거, 철사 같은 거, 이게 가이드 와이어. 요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가서 그 구멍에 장착을 해주면 이 가이드 와이어가 하나의 지시표가 되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딱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시가 가이드 와이어를 잡아주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 구멍으로만 들어가면 되겠다 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엄청 쉽고 엄청 빠르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시암을 보고 이 시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암을 안 보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심장사상 중용이라고 적혀 있죠. 요 내시경 포셉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조상 심장으로 들어가는 크레니얼 베나 카바 쪽에서 이 바스켓을 조금씩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다가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쫙 펴지면서 심장에 닿이겠죠. 그때 이제 저는 뭘 보냐면 ECG를 봅니다. 마취기에 있는 ECG. 그 ECG 상에서 파형이 갑자기 바뀐다? 그러면 이 포셉의 바스켓 부분이 심장에 있는 SA 노드, 페이스메이커인 SA 노드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심전도를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세포들을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으면 당연히 심장 파형이 바뀌겠죠. 그 파형을 보면 저는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일일이 안 하고 그냥 얘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시암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폭량이 너무 많아서 강아지들도 그렇고 이거를 실제로 하는 저희도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웬만하면 시암을 안 하고 시암 없이 ECG만 보면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수많은 이제 심장사상충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순서는 카테터로 잡고 그 사이에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가서 다일레이터가 계속 넓혀주고, 마지막에는 다일레이터 다 철수, 가이드 와이어만 남겨놓고 그 지시점, 그 구멍에다가 얘가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바스켓이 들어가서 한 4번, 5번 허탕을 치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면 얘가 깨고 난 다음에 조금 몸의 안정을 취하고 어느 정도 건강이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달 이내에 성충 나머지 벌레들을 죽이는 주사 치료가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마취하는 상태에서부터 이 친구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은 40분에서 길게는 50분 걸립니다. 정말 얼마 안 걸려요. 예전에 시암을 써서 할 때는 시암 각도 맞추고 시암 보고 이래저래 막 하다 보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암을 빼고 바스켓으로 ECG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마취가 불안정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마취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짧게 극대화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로 시암 없이 ECG로 모니터링 하면서 심장사상충들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장사상충 치료를 이제 직접적으로 시술을 한 게 6년 됐는데, 6년 동안 제가 지금 봐온 케이스가 거의 이제 한 30케이스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예후들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마취도 아무래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짧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수의 심장 사상충들을 뽑아서 나오다 보니까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조사하면서 좀 한 가지 의문 들었던 게 뭐냐면, 심장 사상충 클래스 3단계
3단계와 카발 신드롬이 4단계, 그 사이에 강아지들의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똑같이 심장 내에 벌레가 한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카발 신드롬이 아닌 3단계 말기인 애들한테 심장 사상충 성충을 수술하기 위해서 막상 들어가 보면 그 다음날에 없어서 허탕치는 경우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심장 사상충 클래스 3단계 마지막 말기 단계와 클래스 4단계 카발 신드롬은 분명히 이제 이동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단계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용혈료, 혈료는 안 봅니다. 혈소판 감소증, 빈혈 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심장 초음파 검사상 벌레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보면 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카발 신드롬, 빈혈도 있고 혈소판도 낮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용혈료도 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날에 초음파를 보든 수술 직전에 초음파를 보든 벌레들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카발 신드롬인 경우에는 별다른 이제 모니터링 없이 그대로 들어가도 되지만, 얘가 정말 카발인지 아니면 클래스 3단계 마지막 단계인지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모니터링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꼭 좋습니다. 심장사상충을 수술하는 이 영상은 저희 보호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수의사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도망을 갈 수 있는지, 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실제로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게 심장사상충 성충을 수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장사상충 성충 구제하는 수술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케이스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5-6케이스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간간히 이제 올 거잖아요. 그런 이제 간간히 오는 케이스들을 데리고 오시는 보호자님들께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